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번 단 두 조합으로 현재까지 제가 방송 2년 반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 7번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좀 명확한 이 증거 자료들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시면 이제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에다가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링크 다 따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요거 링크 아무거나 누르시고 당시 이제 날짜 확인하시고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달린 댓글들 당시 댓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바로 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 멤버십 참여하시면 바로 유튜브 멤버십에서 데이터뷰 확인 가능하시고 숲TV에서는 이렇게 또 뭐 단일 패키지나 아니면 뭐 주 패키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승부 구간에서 지금 계속되는 적중인데 우리가 4월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승부 연승 구간이 있었죠. 강승부 연승에다가 중승부 먹고 또 강승부 들어가고 또 현재 지금 5월 이 초반에도 승부 연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승부를 잘해요. 제 방송이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성장했던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NBA 2년 연속 이 4연승 4연승 강승부 그런 부분에서 또 성장했던 만큼 이제 승부 연승 구간 자체가 승률이 꽤 잘 나오고 연승을 좀 한 번에 몰아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간 같은 경우 또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쓰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또 강승부 금액 5배 올려서 우리는 승부를 쪼개서 안 갑니다. 뭐 2조합, 3조합, 뭐 4조합까지 쪼개서 안 가. 우리는 딱 한 조합에다가 몰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바짝 올려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뭐 주력 주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 중승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코멘트 하면서 아침에 꼭 그래서 생방송 참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메이저리그 강승부입니다. 요 강승부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겠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해당 제 그 선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SS급 초강승부급 주력과 함께 강승부로 승부 연승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욕 양키스와 템파베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액을 이렇게 형들 올려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설 사이트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방송에서는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문의도 금지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풀어 나간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슈미트가 선발 등판합니다. 0승 1패 방어율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템파베이 선발 투수 오늘 잭 리텔입니다. 1승 5패 방어율은 5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형들 중승부로 우리가 뉴욕 양키스랑 디트로이트를 갖고 갔잖아요. 이때 양키스 선발 투수가 프리디였고 디트로이트가 스코발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본다면 둘 다 S급 투수들이긴 한데 뭐 프리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표면적인 지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코발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지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부적인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를 가져갔던 거였는데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 클락 슈미트가 좀 어제 이런 경기들과 좀 흡사하기는 합니다.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야 방어율이 6점대 클락 슈미트 못 가겠는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클락 슈미트는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3년 내내 말씀드립니다. 클락 슈미트는 홈이냐 원정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클락 슈미트의 문제점은 피장타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데 구위값으로 그 존 중앙에다가 찔러 넣는 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로케이션 자체가 통타 당할 때가 많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좀 볼이 중앙으로 안중간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정 경기 얘가 방어율이 무려 11점대입니다. 그리고 POPS도 원정 경기 때 무려 1.2가 넘어갑니다. 사실 1.2라는 OPS는
선발 투수로서의 그 자격 요건은 안 됩니다. 다만 이 선수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3점대로 굉장히 좋고 또 POPS도 5할 때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장타가 문제거든요. 항상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이런 장타가 문제이긴 한데 이제 또 이제 강점은 얘가 득점권 피안타율이나 애초에 이 선수의 모든 구종의 피안타율이 2하를 잘 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게 이 선수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볼을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이제 그런 피홈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근에 템파베이의 타격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어제 경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은근히 템파베이가 9위 몰방 투수들에게 좀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직전 프리드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이미 할 수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템파베이가 홈 구장을 이제 양키스 2군 구장을 이번 시즌부터 허리케인 때문에 쓰다 보니까 그 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래서 좀 타선 값이 뻥튀기가 된 게 없지 않아 있어. 사실 템파베이의 타선은 그렇게 좋은 타선은 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마운드의 안정값을 가져갈 수 있는 뉴욕 양키스라고 한다면 사실 양키스가 홈 경기에서 승리할 때 마행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그 지난 시즌이었나 다저스가 홈 경기에서 마행으로 뭐 10몇 연승 했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만큼 양키스가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승리할 때 좋은 타격값도 동반을 한다. 제가 어제 양키스를 승부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양키스의 타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홈 경기에서 OPS가 9할 때 육박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잭 리텔도 나쁜 투수는 아닙니다. 나쁜 투수는 아니지만 잭 리텔의 문제점이 원정 경기 때 피홈런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게 오늘 양키스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어제만큼 사실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든 세부 지표가 훌륭했지만 이 클락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정감이 있다, 너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접근하기에 마행까지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 승에다가 마행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양쪽 선발이 피홈런 수준이 좀 있긴 합니다만 9.5라고 한다면 언더를 좀 보고 싶습니다. 템파베이 타선이 너무나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양키스 승에다가 마행승 언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들 있으시면은 요거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질문 다 받아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될 것 같고요. 뭐 주력 관련 질문은 제 쪽지로 숲TV 쪽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팅창에서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오늘 데이비스 마틴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1승 3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운입니다. 3승 1패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 헌터 브라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블랑코에 있어서 발데스에 있어서 프란보 발데스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봤던 이유는 얘가 이제 프란보 발데스가 9위 값으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9위 값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 발데스가 결정구로 던지는 체인지업 같은 뭐 슬라이더 같은 유형도 어느 정도 피안타율이 막 3할 4할이 육박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안점은 있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 휴스턴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 한 선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선수입니다. 헌터 브라운. 제일 잘 던집니다. 모든 구종 가치가 최상위권 레벨이고요. 또 이제 브라운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보면 요즘에 이닝 잘 먹는 투수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브라운이 어쨌든 나올 때마다 6이닝 이상은 꾸준히 꾸역꾸역 잘 먹어주고 있다라는 것과 피장타율이 2할대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선수 피안타율 자체가 1할 때인데 득점권 피안타율은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기 운영도 잘 한다라는 것이겠죠. 전반적으로 뭐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충분히 화이트삭스 타선이 어쨌든 공략이 가능한 그런 투수였습니다만 오늘은 화이트삭스 타선이 공략이 가능한 투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삭 선발 투수 이제 데이비스 마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그나마 좀 낮기는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이제 좋지 못한 내용들은 역시나 구위값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볼만한 그런 구위값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피장 타율과 하드 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비해서 홈런 수치가 지금 좀 많이 적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근데 구위값과 어쨌든 구종 가치가 안 나오는데 피장 타도 높고 하드 타구 비율도 높은데 홈런이 적네?
이거는 좀 괜찮지 않나 이게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투수입니다. 때문에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원정 경기 빠따르기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 경기는 충분히 이 선수를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 심지어 FIP가 거의 5점대가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거는 휴스턴 승에다가 1마행까지 충분히 보셔도 되는 경기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화이트삭스 빠따는 답답할 것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빠따가 뭐 오늘 정말 미친듯이 터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8.5라고 한다면 요거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승리와 마인 승리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고요. 저기 어디야? 우리 또 9949 형님 오늘 199개입니다. 오늘 뭐 강승부에다가 승부 연승입니다. 또 여기 지금 코멘트 드렸다시피 오늘 뭐 거의 뭐 진짜 배팅 초강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199개로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카톡 형님 요거 지금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꼭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가입하실 분들만 연락 주실 필요도 없으시고 문의 주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마음 맞으시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막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문의가 오시긴 하는데 괜찮아요.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랑 뉴욕 매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다가 난 오늘 뭐 매치 승에다가 아까 어디라 그랬지? 휴스턴 승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뭐 괜찮아 보이긴 해요. 뉴욕 매치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빠따 값이 많이 올라왔고 솔직히 빠따 올라와 있는 매치 반대를 보는 게 정말 위험하긴 하거든요. 지금 매치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올 홈런 타선이고 짜임새가 굉장히 괜찮아요. 출루율과 그리고 득점률에 기반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특히나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뭐 이제 올스타급 라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치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패디를 이 NC 시절부터 그리고 메이저리그 와가지고 화이트삭스 시절부터 다 봐왔던 사람으로서 에릭 패디가 홈 경기에서 갖고 있는 그 볼의 안정감이 분명히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인트루이스의 어떤 타선 강점이 홈 경기에서 조금 더 좋다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볼 때 오늘 세인트루이스의 투타 밸런스는 확실히 매치한테 비빌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에릭 패디 1승 3패 방어율 4.68점대고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타일러 맥길입니다. 3승 2패 방어율 1.7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릭 패디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폭 넓고 전반적으로 조밀조밀하게 게임을 끌고 나가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던지는 커터가 우리나라에선 100% 통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크게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피홈런 수치가 살짝 조금 애매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홈 경기에서의 구종 지표가 원정 경기보다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에릭 패디가 오늘 기본값 이상은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 매치 선발 투수 타일러 맥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들. 잘 맞진 않아요. 피홈런 수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다만 이 선수가 주자를 출루시켰을 때 이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왜냐면 얘가 좀 중앙으로 냅다 던지는 볼들이 많아요. 타일러 맥길은 사실 매치에서 제가 예전에 저기 누구야 지금 삼성에 가 있는 레이스 걔랑같이 싸잡아가지고 욕을 많이 했던 선수였거든. 타일러 맥길이 욕먹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로케이션 자체가 포심 위주고 직선적인 어떤 힘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선수긴 한데 이게 이제 득점권에서도 그렇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본인의 볼에 대한 어떤 믿음이 큰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득점권에서 이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로케이션을 바꿀 법도 한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에서 OPS가 꽤나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초반부터 맥이 터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제 경기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뭐 매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불펜 털어내는 것들, 그리고 이제 타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들, 이런 거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결국 마지막에는 매치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저는 뭐 배당상 세인트루이스 역배 한번 보고 싶고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거 프랜승 어느 정도 권장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이제 프랜승으로 갔을 때 좀 매력적인 경기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기다. 세인트루이스 프랜승만 저는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볼게요. 이게 지금 배트맨 사용들아 프랜승을 뺐어요. 지금 프랜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역마인이거든. 그게 조금은 주말 경기가 이제 정말 열받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프랜승을 못 물어간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우리 가축형님 보내드렸고요. 우리 9949형님 아까 방금 바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199개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와 샌디에이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샌디에이고 경기를 노리고 있긴 하실 거예요. 워낙 이제 샌디에이고가 최근에 경기를 잘하고 있기도 하고 김하성 선수 때문에 어쨌든 팬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 다저스급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샌디에이고이긴 한데 오늘 한 가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베일리 폴터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해주고 있고요. 샌디에이고는 바스켓입니다. 1승 4패와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베일리 폴터의 문제점은 제가 이 선수는 거의 승부급으로 써먹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승부를 한번 써먹었었고 베일리 폴터 반대는 사실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다만 피츠버그 선발 투수 베일리 폴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슈미트, 클락 슈미트처럼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일리 폴터 갖고 있는 이 피장타율에 대한 문제점, 얘가 피장타율이 무려 5할대거든요. 그리고 피홈런 수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늘상 베일리 폴터는 이 떨어지는 포심 구종 가치로 인해서 이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늘 동반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게 이제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좋아집니다.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포심 구종 가치는 마이너스 8점대, 홈 경기는 무려 플러스 2점대로 좀 이제 뭐 굳이 따지고 보면 한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베일리 폴터가 홈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랜디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흔들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금 랜디 바스켓 제가 구종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얘가 주구종으로 던지는 지금 커터가 거의 피안타율이 4할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직선 구종을 잘 쳐요. 뭐 포심 페스트볼, 투심 페스트볼, 커팅 페스트볼 다 잘 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피츠버그가 앞선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선발 라인에서 야 이거 미스매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지표까지 고려해봤을 땐 저희 오히려 베일리 폴터가 앞서는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는 그냥 피츠버그 역배 쪽 아니면은 프랜승 쪽 아니면 정말 난 샌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바 쪽 보십시오. 사실 바스케스가 잘 던져가지고 승리한다는 느낌보다도 차라리 베일리 폴터의 불안한 이런 피장타 수치들을 공략을 잘해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게 좀 더 말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그냥 샌프승에 오바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 그냥 살짝 올리는 용도로 샌프 일반승 정도만 접근하시고요. 뭐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샌나웁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배당 메리트를 챙겨가시는 게 나은 경기입니다.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올라올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얘는 콜로 오늘 선발 투수는 KBO에서도 사실 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선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초장부터 그냥 끝내고 들어갈 만한 경기가 아닐까. 이게 뭐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석 의미 없습니다. 샌프 마인승에다가 오버합니다. 이거는.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에런 놀라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0승 5패 방어율 5.40점대고요. 지금 에런 놀라는 큰일 났습니다. 얘 지금 싱커 피안타율이 4할대가 넘어가고 피장타율이 무려 6박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투수고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랜든 팟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방어율은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런 놀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프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면적인 지표가 불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지표가 안정감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들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표면적인 지표도 불안한데 세부적인 지표가 더 불안합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갖고 있는 피홈런 수치가 너무나도 높고요. 추가적으로 피장타율이 무려 평균적으로도 5할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볼 하나를 맞으면, 그러니까 안타를 하나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장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홈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고 홈 POPS가 무려 9할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팅할 수가 없는 그런 투수라는 거예요. 애리조나가 애틀랜타랑은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타격을 하는데 애틀랜타도 팀 타격이잖아요. 애리조나는 장타를 동반하는 팀 타격을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상성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또 불펜도 굉장히 불안하죠. 불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최하위권에 위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오늘 마운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 브랜든 팍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피홈런 수치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의 강점, 브랜든 팍의 모든 로케이션의 핵심은 뭐다? 땅볼 유도이다. 얘가 이제 득점권 피안털이 딱 1할밖에 안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도 피장타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고 원정 경기 때 더 흔들리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의 지금 어떤 좀 식어있는 기복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애리조나가 충분히 투타 밸런스에서 모두 앞설 만한 경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애리조나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사실 이 경기 진짜 프레즈가 있었으면은 정말 강하게 한번 배팅해보고 싶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애리조나 승리에다가 에리 마헨 그리고 언더바는 요거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와 애슬레틱스 경기입니다. 제가 좀 살짝 이거 당황스러웠던 게, 오늘 애슬레틱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팀이 마이애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애슬레틱스가 역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슬레틱스 배팅률이 훨씬 더, 구매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형님들이 바라볼 때 그냥 표면적인 지표만 보고 이게 바라보는 건가? 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세부적인 지표만 놓고 봐도 사실 조금 애리조나가, 애슬레틱스가 앞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메이어 선수입니다. 아이고 형님도 확인했습니다. 이벤트 연장합니다. 오늘 요코 한신 발달했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이게 승부 가미제가 바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조합을 줄 때 성과가 잘 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한 조합에다가 몰빵했을 때 계속 성과가 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구간이 아닌가. 형님 오늘도 메이저리그 강승부로 갔다가 그냥 세려 박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메이어 선수입니다. 2승 3패, 방어율 3점대입니다. 또 이제 애슬레틱스, 이거 오클랜드라고 계속 하지, 그 애슬레틱스 발음하기가.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비도입니다. 오스발도 비도 2승 2패, 방어율은 4.8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스발도 비도란 선수가, 얘가 이제 나이가 아마 한 30대 초반 이미 넘어갔을 거야. 근데 피츠버그에서 비도도, 피츠버그 산 투수들은 대부분 포심 페이스블 구종이 미쳤거든요. 기본값 이상은 나옵니다. 구속도 굉장히 좋고. 근데 애슬레틱스의 어떤 선발 투수들 놓고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제이 피시어스,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두산에 와 있는 콜업인 생각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구위값을 바탕으로 해서 제구가 기본 깔려있는 선수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게 애슬레틱스도 은근히 마운드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클산 투수들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클산 투수들이 뭐 국내 야구나 일본 야구 넘어갔을 때 대부분 다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스발도 비도가 단순하게 구위값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거를 애슬레틱스가 비도를 데리고 오면서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그래서 제가 오스발도 비도를 계속 얘 경기할 때마다 조금씩 지표들을 지켜봤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구위값이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원정 경기랑 홈 경기의 로케이션이 달라요.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구위값이 나오는 걸 알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많이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제구력의 바탕을 좀 두고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겠고요. 오스발도 비도의 지금 원정 성적이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돼요. 홈 경기가 6점대거든. 그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강점이 뭐냐면 주자를 거의 안 쌓아요. 주자를 거의 안 쌓고, 주자가 쌓였을 때도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대로 굉장히 극악입니다. 그만큼 한 타자 상대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선수이긴 한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피칭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피상타율이나 피홈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은 상황은 있다라는 것들. 다만 마이애미가 다들 아시다시피 홈런 타선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임 선발 투수 맥스 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 때 더 좋습니다. 방어율이 2점대밖에 나오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뭐 이 선수가 뭐 피홈런에 있어서 수치가 많이 높은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세부 지표가 많이 안정감이 있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운드의 안정감 자체가 양쪽 다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타선의 짜임새와 마지막에 폭발력으로 게임을 끌고 올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애슬레틱스가 아닐까. 사실 이거는 애슬레틱스가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역마행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상당히 괜찮은 경기를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이제 비도 선수의 어떤 로케이션들과 구종 가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송이 몇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만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애슬레틱스 역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기호에 따라 골라 잡으십시오. 프랜싱 있었으면 정말 이건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이것도 애슬레틱스 해외 사신 분들 프랜싱 가보시고 국내에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적극적으로 가보실 분들은 뭐 애슬레틱스 1마행승까지도 한번 배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슬레틱스 역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아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형님 혹시 저걸 꺼두셨습니까? 스피커를 저 형님 꺼두셨나? 형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호반골 말벌꿀님 별풍선 500개 적중기원. 황금연휴 이벤트 연장 아이고 우리 또 시청료. 호반골 말벌꿀 형님 고맙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바로 처리해 두도록 할게요. 형님 또 고맙습니다. 우리 가지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들 9949님 이거 저거 꺼두신 건가? 지금? 여러분 단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9949 형님. 자, 신시내티와 워싱턴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릭 로돌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로돌로가 이제 지난 시즌에 형들한테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부터 준수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시내티에 딱 두 명 좋아하거든요. 앤드류 에보트 그 다음에 이 로돌로 이 두 선수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트레버 윌리엄스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5.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아니요 형님 여기 오른쪽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형들 화요일까지 299개도 괜찮습니다. 요거 화요일까지 299개가 이게 이제 화요일이 딱 그 연휴 끝이잖아요. 그래서 토, 일, 월, 화 4일 동안 또 이제 300개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승부 참여하실 분들은 요것도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그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린은 어제처럼 승부급으로 쓰긴 좋아요. 승부급으로 쓰긴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무식한 로케이션 갖고 있는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앤드류 에버트나 아니면 로돌로처럼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운영을 하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다 그런 유형들이잖아요. 지금 시애틀에 지금은 못 나오지만 그 커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토론토의 크리스 베싯 형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옛날에 지올리토도 정말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구위값을 기본으로 두되 경기 운영을 참 잘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계속 이어서 가자라고 한다면은 형 가능하십니다. 일로 형님. 지금 199에 후원하신 분들도 100개 추가로 3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로돌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고 로돌로가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뭐 구위에 대한 임팩트들이나 경기 운영 능력들이나 모두 훌륭하다라고 봐요. 다 나쁘지가 않은데 얘가 이제 뭐 피안타율도 아직 1할 때밖에 안 되죠. 득점권 피안타율도 2할 극 초반대로 또 잡히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선수입니다. 다 좋은 선수인데 문제는 홈 경기에서 얘가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시내티 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이 홈 경기 선발 등판한 투수들이 좀 많이 약하기는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좀 홈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방어율이 무려 5점대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POPS 같은 경우에도 무려 8할대가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독 희한한 게 신시내티가 올 시즌은 매 시즌마다 홈 경기를 더 잘 쳤는데 이번 시즌은 또 홈 경기를 좀 못 치는 그런 또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투자 밸런스가 아쉽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 트레버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트레버 윌리엄스 제가 워싱턴에서 뛸 당시에 지난 시즌 매번 제가 승부급 재료로 활용을 많이 했던 그런 선수였죠. 트레버 윌리엄스의 가장 불안점은 실투성 투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오늘 선발 등판하는 30명의 선발 투수들 중에서 아까 그 콜로라도의 10레벨 투수보다도 더 실투를 많이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피장타율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거의 5할에 육박하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 6점대다가 POPS 또한 거의 9할에 육박을 합니다. 요 경기형들 우리가 최근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기예요. 바로 한신 경기 때. 요때 제가 무라카미 쇼키 형들 홈경기에서 이번 시즌 많이 약하다. 그러나 통산 홈경기 강했고 특히나 홈경기에서 강점이 워낙 뚜렷한 팀이 한신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그때 당시에 걔 이름 뭐였냐 형들아? 그 맞붙었던 애 야구르 선발 투수. 전반적으로 걔도 그 개구리처럼 생기네. 아무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시엔 잘 던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정 세부 지표가 너무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경기입니다. 그만큼 신시내티가 뭐 선발 로돌로가 홈 경기에서 불안하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트레버 윌리엄스의 사이즈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요 경기 신시승에다가 마힌승에다가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조심해야 될 경기는 맞습니다. 로돌로가 여전히 홈 경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텍사스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구리 닮은 걔 이름 뭐냐? 요시무라. 요시무라. 맞나? 요시무라? 다음은 텍사스랑 시애틀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 선발 투수 개 맞돌이 개꿀 투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패트릭 코빈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7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3승 2패 방어율은 3.6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패트릭 코빈 형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닝은 먹어요. 이닝은 꾸준하게 먹어줍니다. 평균 이닝 자체도 많이 높습니다.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 시즌에는 이 이닝 히팅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경기였나요? 패트릭 코빈 선수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난 시즌에 이제 패트릭 코빈이 워싱턴에 있었을 당시에는 무조건 이닝을 먹게 했습니다. 6이닝. 정말 많게는 7이닝까지 먹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 실점이 정말 많았어. 6이닝 4실점, 7이닝 5실점. 계속 쳐맞는데도 안 내립니다. 왜? 워싱턴은 탱킹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트릭 코빈한테 기대하는 거는 너는 이닝만 많이 먹어주면 돼. 이거였는데 텍사스 오고 나서 완전히 제가 결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커터 구종까지 추가하면서 로케이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닝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는 적은 이닝을 짜임새 있게 막는 데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평균 이닝도 많이 낮고요.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 때입니다. 그 각으로 굉장히 좋고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2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패트릭 코빈 선수가 갖고 있는 이 힘 자체가 적은 이닝을 짜임새 있게 막는 데 지금 포커스를 굉장히 잘 맞춰놓고 있고 잘 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원정팀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좌완한테 많이 약해요. 또 패트릭 코빈이 좌투수죠. 그래서 상성 자체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만 자 이렇게 봅니다. 패트릭 코빈 선수가 물론 로케이션도 잘 가져가고 있고 노장 선수 그러니까 구위가 딱 떨어진 그 늙은이들 이런 늙은이 투수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에 구종 가치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구종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피장타율 5할대로 굉장히 높고요. 피홈런 수치 역시나 높습니다. 맞았다 하면은 넘어가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애틀은 이 포신 페스티벌에 있어서 가장 홈런 비중이 높은 팀 중에 한 팀이 시애틀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패트릭 코빈은 이 피홈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애틀 선발 투수 루이스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좀 더 못 던져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시애틀 투수들은 원래 홈 경기에 원래 극강이에요. 다 그냥 홈 경기에서 잘 던지고 원정 경기를 못 던지긴 하는데 좀 얘는 유독 원정 경기 좀 많이 약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9점대예요. 홈 경기가 1점대입니다. 그래서 자, 요 경기 요렇게 봅시다. 결국에는 불펜과 타선과
어쨌든 선발의 퀄리티들 요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패트릭 코빈 반대를 찍을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이 시애틀을 정말 좋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초반부터 이게 패트릭 코빈이 시애틀에게 비비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텍사스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선발 그리고 불펜 그리고 이 타선까지 퀄리티가 모두 앞서는 경기들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다. 시애틀 승부게요. 그리고 오바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화요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애틀랜타랑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40 형님도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애틀랜타랑 다저스 경기인데 요거 형들 오늘 사사키 로키가 다저스에 선발 등판합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경기를 아주 맛있게 보실 거예요. 야 씨발 사사키 원정 경기 올라온다. 오늘 애틀랜타 역배 씨발에 다 갖다 때려 박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세부 지표에 집중하시면 좋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틀랜타 선발 투수 스펜서 슈웰렌바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2.8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사사키 로키입니다. 0승 1패 방어율은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뷔 첫 승이 없는 사사키 로키이고요. 사사키 로키가 어쨌든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불장난들 우리 형님들 아마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사키 로키 쪽에다가 다들 손을 쉽게 이렇게 가지는 못하긴 할 거예요. 이 사사키 로키가 갖고 있는 세부 지표들만 좀 놓고 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피장타율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애틀랜타 타선에게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구종 지표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수의 구종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이 선수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포진 페이스볼과 브레이킹 볼, 이 스플리터가 고속 스플리터가 얼마나 구종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두 구종 지표가 매우 훌륭하고요. 제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종 지표라는 게 형들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자료들이 하나하나 다 부합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구종지표의 그 세부적인 평균지표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거듭할수록 깨작깨작 정말 조금이나마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고 정말 조금이나마 계속 상승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다저스 전체 모든 선발 통틀어서요 이 주구종 두 개 본인의 주구종 두 개가 첫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정말 조금이나마 0.1점이나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유일합니다. 사사키 로키예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이 브레이킹 볼 자체가 현재 헛스윙률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일본 투수답게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달입니다. 얘 이거 사실상 1할도 안 되는 푼달인데 사실상 그만큼 굉장히 피칭 내용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로키가 또 희한한 게요. 원정 경기를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더 잘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별풍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사사키 로키는 일본 리그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제가 일본 리그 전문이기 때문에 사사키 로키가 생각보다 팀 배팅을 하는 팀들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만큼 이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득점권에서 훌륭한 선수는 분명히 그러니까 다들 사사키 로키를 야 이 새끼 새가슴이야 하지만 출루는 많이 돼도 혹시 게임 터트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만큼 사사키 로키가 생각보다 득점권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건 맞다라는 거. 그리고 브레이킹 볼 자체가 잘 들어간다라는 것은 역시나 피장타에 있어서도 크게 밀릴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애틀 선발 투수 스펜서 슈웰바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홈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돼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오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5할대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렇게 세부 지표는 좋아요. 근데 역시나 저는 요거 구종 지표 봅시다. 우리가 구종 지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슈엘렌바흐의 어떤 이 구종 로케이션들은 대부분이 다 직선 구종이에요. 결정구에 브레이킹 볼이 없습니다. 다저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LG죠.
이런 팀들을 상대로 직선 구종만 주구장창 로케이션으로 던지는 선수들은 다저스한테는 결국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로케이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선발의 구조물 자체가 세부적인 지표와 또는 표면적인 지표만 형들이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히 애틀랜타의 슈에른바가 낫고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전 내일 경기 사세 기록이 굉장히 잘 던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다저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마힌 승리에다가 슈엘른바가 아마 터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다저스 타선이 어쨌든 직선 구종이 굉장히 힘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그 슈엘렌바가 형들 지금 던지는 그 피칭존을 보시면은 정중앙이 존나 새빨갛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맞든 안 맞든 중앙에 냅다 꽂아버리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잖아. 스펜서 슈엘바 같은 경우에도 얘가 몇 살이지? 아마 20대 중반쯤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도 뭔가 자기 볼에 대한 확신이 분명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얘 지난 시즌 이질하다가 터진 경기들도 많았었고. 자, 다음 경기는 에인절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디트로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오바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에인절스가 지금 타선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팀인데 어제 일단 스코발한테 솔로런 때린 건 뭐 인정합니다. 잘 때렸어요. 근데 스코발이 원정 경기 때 피홈로치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지표인가 싶어요. 지금 에인절스의 문제점은 마운드도 문제지만 이 타선을 먹고 살아야 되는 팀이 타선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플레어티라는 선수의 이 구위값과 피장타값과 피홈런값 고려해 봤을 때 다득점 나올 것 같고 또 에인절스 오늘 핸드릭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 그 핸드릭스가 아니죠. 체인지업에 강점을 둔 핸드릭스가 아니라 얘도 이제 결정구 체인지업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에인절스 지금 불펜이 꼴찌거든요. 리그 전체 꼴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국에 에인절스도 불펜이 해줄 수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에인절스 불펜은 어쨌든 필승조만 안 돌리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버만 보십시다. 이거는. 네. 다음 경기는 덴버와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형들 일단 시간 관계상 가볍게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어떤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 또는 리그의 어떤 이번 시즌 덴버의 리그 전체 경기와 클리퍼스의 리그 전체 경기를 고려한 결과값은 덴버 승이 맞아요. 왜냐면 덴버가 홈이기 때문에. 덴버가 홈에서 클리퍼스가 형들 달리는 팀한테 정말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그랬습니다. 홈 경기에서 달리는 그 원정 경기 가가지고 보통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 심지어 클리퍼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좋은 전술 중에 하나가 수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덴버 원정에서 달렸을 때 다득점은 가능한데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완전 다르더라고. 이게 시즌의 어떤 데이터들이랑 플레이오프 데이터랑 완전 별개거든요.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덴버 잡을 때 보면은 진짜 수비가 질식 수비였어. 그리고 이런 큰 경기에서 마지막 7차전 파이널 매치에서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 이 MVP들의 퍼포먼스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물론 요키치도 MVP고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머레이 같은 경우나 요키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레너드랑 하든은 완전 수비적인 형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덴버가 내일 경기 초반에 야투값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덴버 승일 겁니다. 근데 덴버가 어쨌든 클리퍼스의 어떤 그런 포스트 수비 라인에 막히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주바츠가 오히려 요키치보다 높이 우위를 살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클리퍼스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클리퍼스가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오클라호마를 잡아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팀이 클리퍼스라고 봐요. 그만큼 왜냐면 전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다만 이게 근데 이제 표면적인 지표로 그리고 시즌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봤던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덴버 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덴버 승에다가 덴버 마인 승에다가 당연하게도 오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경기다. 심지어 206점대를 받았어요. 기준점도.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게 맞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클리퍼스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를 잡아주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7차전에서 휴스턴 잡아서 올라갔을 때 그래도 골스가 오클보단 클리퍼스 상당히 낫거든. 통산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스 때문에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형님, 진짜 골스 형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휴스턴 프랜승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골스가 5차전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도 결국 그거 못 잡으면 뭐라 그랬죠? 7차전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휴스턴 그냥 옆에 보시면 된다. 제가 어제 프랜승도 형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스도 이러면 7차전 가가지고 또 헛짓거리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휴스턴 원정 경기니까 이 개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하고 형님 아까 형 댓글 다쳤던 형님이셨나 예전에?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프리뷰는 깔끔하게 잘라서 올려드리고 우리 숲TV 형님들 전체표 보셔야죠. 전체표 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수만 미리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또 주말에 또 고배당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 가끔 한 번씩 고배당표 구독자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